제가 이런 것도 여쭤봐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월에 어느 정도 버시는지 여쭤봐도 돼요? 아우, 아니, 세상에 훅 들어오는 질문이네. 네. 아니, 왜냐면 직장을 탈출했으면 최소한 직장에서 받는 거 정도는 받아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저는 하거든요. 일단 제 생각에는 어, 저는 직장 다닐 때보다는 무조건 더 벌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당연히 할 거잖아요. 네, 그쵸. 예. 생각을 해봤었는데 저는 그 소위 말하는 뭐 월천소득, 네. 뭐 연봉 1억, 음, 우리가 보통 이 정도 선이면은 성공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. 네. 그거를 충분히 쉽게 갈 수 있는 방법이 있었는데 그 방법을 선택을 하질 않았어요. 아, 그게 뭐였냐면은 제가 그 사업가들 커뮤니티 안에서 좀 글쓰기나 책쓰기 이런 거 잘한다고 인정을 받았고, 예, 그리고 뭐 책 대필 같은 것도 좀 해봤다 그랬잖아요. 예. 아마도 제가 그냥 전문 대필 작가로 나간다면은, 예, 적어도 저와 교류하는 분들의 그분들의 브랜딩을 위해서 제가 책을 써준다. 그러면 아마도 줄을 설 거예요. 이건 진짜 자신 있어요. 그렇게 하면은, 저 줄 쓸래요. 그러니까. 예. 당연히 그 부분은 수요가 터질 예정이었어요. 완전히. 그거 하면은 이거 일반 대필 작가분들보다 제가 조금 더 받아도 돼요. 왜냐하면은 어떤 사업가적인 관점에서 그분들의 어떤 니즈를 아주 딱 맞춘 그런 책 쓰기는 저밖에 못하는 거니까. 그래 하면은 기본적으로 억대 연봉 정도는 쉽게 가겠다. 쉽게 가죠. 예, 다른 거 생각 안 하고 그냥 그 정도를 기준으로 할 것 같으면 쉽게 가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. 그런데 그러기가 싫은 거예요. 대필 몇 번 해보니까 직장보다 낫지만 이 역시 내 노동력을 투여한 만큼 돈을 버는, 그래서 돈을 더 벌려면은 더 열심히 하면 되는 아, 예, 그거는 싫더라고요. 뭔가 사업가답게 시스템을 만드는 방법을 제가 그거를 알았는데 굳이 그쪽으로 가기는 싫더라고요. 1년 동안 준비 과정을 거치면서 그동안 다양하게 해왔던 그걸로는 어쨌든 거의 뭐 한 이것저것 합치면 한 월천 정도는 찍었던 것 같아요. 아, 근데 사실 그보다 훨씬 더 욕심이 커요. 아. 이거를 진짜 월업. 월업. 그럼요, 월억은 돼야죠. 목표. 그 정도 되면은 뭐 나쁘진 않겠네요. 와, 나쁘진 않겠네요. 죄송합니다. 월 10억으로 할까요? 월 10억으로 가려면은 이거는 시스템 자체가 완전 달라져야 돼가지고 일단은 그 소박하게 월억으로 한번 목표를 설정해 볼게요. 소박하게. 예. 아직 깜짝 놀랐는데, 와. 그럼 현재 직장인들을 위한 직장 탈출 로드맵 컨설팅을 시작하신 거죠?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되는지 여쭤봐도 돼요? 일단 첫 번째로는 직장은 계속 있을 곳이 아니다. 직장은 탈출해야 할 곳이다라는 마인드 정립을 제일 먼저 해야 하고요. 그 자체가 사실은 어찌 보면 제일 근본적이고 힘든 문제일 수 있어요. 이 세상이, 이 사회가 당연히 직장은 다녀야 되는 곳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 어떤 공고한 룰에 정면으로 도전을 해가지고 그걸 한번 깨야지 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일단 제일 중요할 것이고, 그 결심을 했다면 이제 두 번째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은 뭐라도 준비하고 공부하고 연구하고 하려면은 직장인들이 제일 필요한 건 뭐냐면 시간이에요. 시간 확보. 우리 보통 그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출근을 하고 늦게 퇴근을 하고 뭐 야근도 하고 또 사람들하고 어울리고 이러다 보면은 보통 주 중에 시간 하나도 안 나거든요. 그쵸. 예. 주말에도 좀 잠시 좀 내 시간 갖다 보면 끝나는 거고. 우리가 또 워라밸 이런 거 얘기 많이 하는데 저는 워라밸, 만약에 직장을 정말 탈출하고 싶다면 워라밸 따위는 버려라. 그리고 그쵸. 뭐 좀 필요 없는 데 쓰는 시간들, 그런 시간들을 싹 다 모아가지고 뭔가 직장 탈출을 위한 준비를 하기 위한 그런 시간 확보를 해봐라.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했었냐면은 저에 어울리지 않게 새벽 기상을 했어요. 새벽 4시에. 새벽 4시요? 예, 새벽 4시에 일어나니까 대박. 6시부터 출근 준비해야 되니까 한 하루에 한 2시간 정도 생기더라고요. 이 수밖에 없다. 시간이 없는 제 입장에서 시간 확보는 그 수밖에 없었거든요. 어쨌든 뭔가 준비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시간 확보를 해라. 이게 두 번째예요. 첫 번째는 일단 직장은 탈출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는 것. 두 번째는 그거를 위한 시간 확보. 예.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곧바로 그냥 회사를 때려치는 게 아니라 만약에
그런 거를 제가 이야기한다면 제가 굉장히 좀 무책임한 어떤 선동가가 될 거예요. 그랬다가 큰일 나는 거고, 일단은 직장을 다니면서 방금 지금 확보한 시간이 있잖아요. 그 시간 동안에 부업을 해라. 부업을. 예, 부업인데 여기서 말하는 부업은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은 단순히 돈을 더 벌기 위한 부업은 하지 마라. 뭐 편의점 알바를 한다든지 뭐 대리운전을 한다든지 그런 뭐 배달을 한다든지 쉽게 할 수 있는 부업들이 많이 있잖아요. 예, 그런 거 하지 마라. 가뜩이나 직장만으로도 고달픈 인생인데 그런 식으로 돈을 조금 더 벌기 위한 부업을 하는 거는 차라리 그 시간에 잘 쉬고 편안하게 있는 게 더 행복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해요, 사실 저는. 네. 예, 그런 부업 말고 나중에 진짜 내가 회사를 그만두고 나와서 뭔가 나의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쌓아가는 부업. 예, 그런 부업을 하나씩 준비를 해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. 예를 들면 뭐 블로그 글쓰기라든지 그런 건 필수예요, 특히. 필수고 네. 그다음에 뭐 스마트 스토어 한번 열어보는 거 이런 것도 되는 거죠. 되죠, 당연히. 이게 또 사람마다 어떤 쪽으로 본인의 경력 개발을 하면 좋을지가 사실은 정말 사람마다 다 다를 거예요. 그러다 보니까 그거는 좀 각자가 잘 찾아야 돼요. 이번에 제 책에는 그냥 이런 것도 있다, 저런 식으로도 할 수 있다 하는 걸 되게 좀 다양하게 다 적어놨거든요. 네. 그러니까 이거를 다 해보실 수는 없어요, 그 누구라도. 그 중에서 나한테는 이게 좀 맞겠다 싶으면은 일단 그걸 한번 집중적으로 해보는 그런 식으로 가는 거고, 부업으로 가는 요게 이제 세 번째 단계.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단계는 그렇게 부업으로서 내가 뭔가 좀 나의 역량을 많이 향상시켰고 아이템도 나왔어. 그렇다면은 정말 본격적으로 회사를 때려치우고 내 사업을 만드는 거. 예, 그런 과정을 하나의 일련의 프로세스로 해가지고 직장을 탈출하고 완벽한 사업가가 되는 그런 여정을 담고 있는 거죠. 그러면 대표님도 그런 순서에 따라서 퇴직을 하신 건가요? 그렇죠. 다 준비를 해놓고 퇴직은 언제 하신 거예요?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책에도 나오는 내용인데 휴직? 그렇죠. 치트키를 썼어요. 네, 치트키. 예, 그 새벽 4시 기상을 해가지고 시간을 벌어봤지만은 그 시간으로는 택도 없더라고요. 뭐냐면은 시간을 억지로 만들어 보니까 더 많은 시간을 저 스스로 원하고 있더라고요. 이 시간으로는 안 된다.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. 더 많은 연구를 하고 더 많은 그 실행을 해보려면은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. 그래서 육아휴직을 했죠. 육아휴직 1년요? 예, 저는 그런 마인드였거든요. 돈 주고라도 시간을 사야 된다. 그렇다면은 육아휴직 1년 하면은 이거는 1년치 연봉이라는 돈을 주고 1년이라는 시간을 내가 구매를 하는 거다. 그런 마인드로 접근을 했거든요. 그래서 좀 어찌 보면은 좀 편안하게 준비를 할 수 있었어요. 그 부분은. 그리고 나서 그럼 바로 퇴직을 하신 거세요? 1년 후에? 네, 맞아요. 근데 제가 궁금한 게 보통 이제 남자 직장인들 보면은 여자들이 육아휴직을 막 자유롭게 쓰는 것처럼 못 쓰시더라고요. 그런 제도가 있어도. 네, 맞습니다. 근데 이제 대표님은 그만두실 생각을 했기 때문에 휴직을 쓰신 거잖아요. 그렇죠. 이렇게 봐야죠. 일단 왜 바로 안 때려치웠냐? 그 육아휴직이라는 어정쩡한 방법을 쓴 이유가 뭐냐? 이거 제가 쫄보라서 그렇죠. 당연한 이야기로 혹시나 안 됐을 때, 혹시나 그냥 다 망하고 안 되겠다 싶을 때는 돌아갈 어떤 뭐 보험 같은 그쵸. 개념으로 복직을 생각을 해야 되니까. 네. 예. 근데 그 딱 육아휴직 하면서 제일 첫 번째 유일한 목표는 그거였어요. 회사로 돌아가지 않는 것. 그래서 회사로 돌아가지 않는다. 그런 생각을 했었죠. 그게 현명하신 거죠. 무턱대고 퇴직을 했을 때 굉장히 멘탈이 쫄리거든요, 사실. 맞아요. 그렇죠. 그러니까 저도 주식으로 성공을 했기 때문에 작년에 퇴직을 할 수 있었거든요. 얼마 안 되셨네요. 저 얼마 안 됐어요. 그러네요. 1년도 안 됐어요. 저랑 비슷하네요. 네네. 예. 퇴직 동기네요. 반갑습니다. 그니까 너무 좋지 않아요? 나오니까 막 날아갈 것 같지 않아요? 그쵸. 사실 이거 어디서 말을 못 하는데 왜냐하면 좋죠. 공감해주는 사람이 별로 없으니까. 없죠. 예, 진짜 너무 좋아요. 진짜 촬영 중에 죄송한데 악수 한번. 축하드립니다. 예, 저도 축하드립니다. 진짜 네. 환영합니다. 정말 표현 그대로 날아갈 것 같아요. 그쵸. 예. 너무 좋죠, 진짜.
근데 이거를 뭐 옛 동료들한테 함부로 막 못하죠. 그냥 괜찮아 잘 살고 있어 좋아 뭐 이렇게 얘기하지 너무 행복해 뭐 따라갈 것 같아 이거는 그 걔네들 약 올리는 거잖아요. 그렇죠. 이런 분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. 진짜. 그런 분들이 그쵸. 많이 나오게끔 하는 게 제 목표입니다. 네. 그러라고 쓴 책이고. 그쵸. 네. 그래야지 우리나라가 좀 더 건강해지고 더 행복한 사람들이 많아질 것 같아요. 지금은 너무나 우울한 사람들이 많잖아요. 그러니까 어린이들도 말도 안 되는 소아 우울증에 걸리고, 그 다음에 학생들도 스트레스로 막 정말 해서는 안 될 그런 선택을 하는 애들도 있고, 그리고 대학생도 답답하고, 또 직장인은 직장인 나름대로 정말 너무너무 이제 하루하루가 괴로운 그런 삶을 평생 살고 있잖아요. 대한민국 이렇게 잘 사는데도. 진짜 이 직장 탈출 전도사, 저는 이 말이 너무나 좋고요. 이런 전도돼서 정말 행복함을 누리는 사람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어요.